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이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커다란 호수가 형성된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 관측소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 호수는 길게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매체 기즈모도는 10월 21일 해당 사진을 소개하며 사하라 사막에 생긴 이 호수가 완전히 마르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촬영된 사진은 나사의 지구 관측 위성 랜드셋9에 탑재된 대지 이미지 센서 OLI2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호수는 지난 9월 사이클론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하면서 발생한 폭우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알제리 지역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호수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연구원 모세 아몬에 따르면 현재 이 호수의 약 33%가 물로 채워져 있으며 깊이는 약 2.2m로 그 면적은 191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비슷한 상황에서 생긴 호수는 2012년에 완전히 증발한 바 있었습니다. 모세 아몬은 만약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번 호수의 물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는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현상이 수천 년 전 사하라 사막의 모습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하라 사막은 지금보다 훨씬 습한 환경이었고 약 11,000년에서 5,000년 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울창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습윤기라고도 불리는 시기와도 연결됩니다. 모세 아몬은 우리는 사하라 북서부에서 이번 폭우와 같은 극심한 기후현상이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며 호수가 마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는 비가 빈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호수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혈관 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암세포만 골라 제거하는 나노로봇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나노로봇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크기, 나노미터 단위지만 자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지난 7월 국제약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나노로봇이 생쥐의 유방암 종양 성장을 무려 70%나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진은 염증 반응 없이 특정 암세포만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위해 세포 사멸 수용체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세포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연구진은 암세포 근처에서만 작동하는 스위치를 고안했습니다. 암세포 주변은 산소와 영양소를 과도하게 소비해 약산성 환경을 띠는데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 pH 6.5 이하의 환경에서만 나노로봇이 무기를 꺼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자율주행 나노로봇이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 역시 특정 질병 인자를 감지하면 스스로 작동해 세포의 생체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나노로봇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천진우 나노의학연구단장은 올해 초 200나노미터 크기의 극미세 영역 내에서 로봇을 작동시키는 엔진과 프로펠러,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클러치를 탑재한 생체 나노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클러치는 특정 유전자 신호에만 반응해 필요한 경우 피코뉴턴 단위의 미세한 힘을 전달해 엔진을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정상 유전자를 건드리지 않고 질병 원인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이 기술은 무한대에 가까운 질병 인자를 감지하고 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자율주행 나노로봇의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진 폭풍 군단의 구체적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과거 북한이 공개한 전쟁 시나리오에도 등장해 그 역할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폭풍 군단은 전쟁 초기
남한 후방에 침투해 다수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13년 3월 22일 이른바 3.1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쟁 첫날 북한군은 남한을 향해 일제히 포격을 감행하고 경보병 부대를 투입해 한국군 후방의 군사시설과 산업 인프라를 타격하는 동시에 11군단을 통해 서울과 주요 도시에 체류 중인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폭풍군단은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와 유사하게 적 후방에 빠르게 침투해 몸값 높은 인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향후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이 시나리오에서 15만 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겠다는 계획은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약 2만 8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은 특수부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방백서에 따르면 11군단과 함께 다양한 특수작전 부대들이 편성돼 있으며 병력은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땅굴, 잠수함, 헬기 등을 통해 전 후방 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의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부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무장장비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전략시설을 모형으로 재현한 훈련도 병행하며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